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후 마지막에 가상 공간을 제작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갈 가로등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실습이기에 블렌더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파이프 모델링을 하면서 기둥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등에 들어갈 그 등, 랜턴 부분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린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은 총 두 가지 형태와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파이프를 한번 합쳐보는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등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등에 이후에 이제 라이팅 수업 때 이제 이 안에 들어갈 빛을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둥그런 등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은 실린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버텍스에서 6개로 맞춰주시면 육각형 기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SZ 줄여서 먼저 등의 밑부분을 만들어주고 이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에디트 모드로 넘어와서 엑스레이를 켜주고 맨 위에 면을 잡아줍니다. 맨 위에 면 부분만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S 그래서 적당한 여백으로 잡아줍니다. 영역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 위로 올려줍니다. 익스트루드 하고 등이 반대로 뒤집어져야겠 끝으로 갈수록 넓어야 되기 때문에 S 눌러서 스케일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의 밑부분이 완성이 됐고 이제 등의 윗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S 그래서 이만큼의 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2를 눌러서 위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익스트루드로 줄여주고 익스트루드 다시 스케일 조정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스케일 조정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위에 뽑아주고 마지막 등에 뾰족하게 이러한 식으로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의 랜턴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 면이 뚫려 있어야겠죠. 그 방법은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진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모드를 눌러주고 선택을 해주면은 페이스 하나가 선택이 되죠. 여기서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S 눌러서 스케일 조정해주면 위와 동일하게 면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여기도 전부 다 동일하게 뚫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뚫리게 되죠. 근데 모든 면이 똑같은 영역만큼 뚫려야 되기 때문에 이 S에서 뚫어준 다음에
줄여준 다음에 여기에 스케일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일 값은 방금 입력한 이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 값입니다. 0.7로 맞춰주고 이 면도 2, 익스트루드, 그다음 스케일 조정. 여기가 사이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0.7, 0.7, 0.7로 맞춰줍니다. 모든 면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치를 입력하는 이유는 정확한 모델링이 이후에 수정도 간편하고 더 높은 퀄리티를 보증시켜주기에 수치를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면을 뚫어줘야겠죠. 여기는 그냥 뚫는 게 아니라 only face로만, 이 페이스 영역만큼만 이제 지워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이 하나가 완성이 되지요. 여기다가 빛이 나오는 굴을 넣어두면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만들었던 파이프와 같이 연결시켜서 가로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만들었던 방법으로 이 기둥을 만들어도 되고요. 만약 그러한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다 또는 원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버텍스 밑에 부분 잡아주고 ES 익스트루드 S 하면 이와 같이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밑부분, 기둥의 밑부분도 만들어줘야겠죠. 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익스트루드와 스케일 조정의 응용으로 밑에 부분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S,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조금 줄여주고 뽑아주고, S 넓게 해주고 조금 내려주고 넓혀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로등 하나가 완성이 되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등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은 구가 있는 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등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6대 16으로 세그먼트 16, 링 16 간단하게 구를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 더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등을 절반만 지워주게 되면 이와 같이 구 받침대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S, Z축 해서 이 부분을 좀 납작하게 만들어 주면은 이 전구 부분의 받침대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만약에 기둥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이제 기존의 기둥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방법대로
만드는 것 중에 커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브를 이용해서 길이를 늘려주고 등이 이번엔 아래가 아니라 위에 달려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주면 등의 밑부분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이렇게 붙여주고 이 부분은 이 등을 받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둥이 연결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등을 휘어주고 커브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이 점에서 익스트루드 하면 커브에서도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로 앞으로 쭉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곡선이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오메트리, 베벨, 데스값 늘려주시면 등의 기둥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 등이 이 기둥 안에 그려지는 폴리곤 수를 그래서 매끄럽게를 이 부분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졸루션 값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결과를 좀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졸루션 값을 3으로 했을 때 약간의 꺾임이 있으면서 좀 투박한 느낌이 있고 이거는 그 2배인 한 3배 정도인 9로 맞춰주면 확실히 눈에 띄게 매끄러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메쉬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Convert to Mesh로 이것도 Convert to Mesh로 그럼 보시면 지금은 비교적 깔끔하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바로 옆에 있는 거는 한눈에 봐도 많은 폴리곤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표현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신 이렇게 하면은 이후에 수정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좀 올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수정하고 싶다 했을 때 지금처럼 폴리곤 수가 많기 때문에 일정 영역을 잡고 늘려주고 또 잡고 늘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커브에서 메쉬로 변경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메쉬 수가 적으면 이 부분만 잡아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폴리곤 수가 많으면 곡선 표현이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장점이 있지만 이후 수정이 많이 어렵다라는 점. 하지만 여기서 또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디파이어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완성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폴리곤 수를 최대한 줄여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을 만들고 나면 이 등을 이곳에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가로등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서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부분, 수정할 수 있겠죠. 요 뒷부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뷰로 돌려서 밑에 부분 영역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S 확장시켜주고 익스트루드 해주고 Z축으로만 움직이게, 다음 줄여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확장시켜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비율이 너무 어색하니까 조금만 짧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오히려 곡선 표현에는 이 Subdivision Surface가 적용돼서 유리하게 되었지만 너무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Ctrl R을 통해서 이 부분에 베벨을 만들어주면 이와 같이 곡선이 조금 더 직선적인 형태를 띠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직선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짧게 다시 한 번 더 핵심만 짚어드리고 실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델링을 사용한 방법은 익스트루드와 돌출이죠. 돌출과 스케일 조정, 이 두 개만 이용해서 이 모델링과 이 모델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계만 있으면은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오브젝트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단 하나의 오브젝트로 여러 모양의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등 만드는 방법부터 다시 좀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린더로 만들어주고 육각형 등을 만들 거기 때문에 벌텍스를 6개로 맞춰주세요. 맞춰주고 먼저 등의 밑바닥 스케일 Z값 조정해주고 에디트 모드로 넘어와서 엑스레이를 켜주고 맨 위에 등의 윗부분부터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면을 벌텍스를 다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스케일 조정, 그럼 이 영역 안에서 이 면 페이스 안에서 줄어들고 다시 E 눌러서 뽑아주고, 이 부분은 등의 유리 부분입니다. S 눌러서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S, 그러면 그냥 그대로 뻗어나가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드를 2번 한 다음에 이 영역을 키우고 이 두 라인을 잡고 스케일 Z값 0을 눌러서 맞췄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맞출 필요 없이 바로 만드는 방법은 익스트루드를 누른 다음에 바로 S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Z값 동일한 라인 선상에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익스트루드 S 스케일 조정, 익스트루드 스케일 조정,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스케일 조정해서 면 작게 만들어주고 위에
등의 뾰족한 부분 extrude 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유리를 뚫는 방법은 면을 잡아주고 페이스를 잡아주고 extrude S. 그럼 이 영역, 이 페이스 안에서 스케일이 줄어들죠. 그 다음 delete only face 이렇게 해서 6방향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기둥 부분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밑에 벌텍스들을 잡아주고 extrude S 기둥 넓이 조절해주고 extrude 아래로 쭉. 그 다음 기둥의 장식 부분 만들어주시면 되죠. extrude S, extrude 또 다시 extrude 축소 뽑아주고 확장해주고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로등을 만드는 시간은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방금 보여드린 이런 육각형 모델부터 해서 기본 도형에서 가로등은 다른 가로등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기초 도형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글에서 가로등 모델링이라고 검색하면 이와 같은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들을 보고 따라 만드셔도 되고요. 지금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똑같이 만들었죠.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장식을 추가한다면 이러한 모델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장식은 어떻게 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식 부분은 이 커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커브에서 넙스 서클을 만들어 주면은 원이 토러스 형태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중간에 끊는 방법이 있고 혹은 커브에서 패스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브에서도 익스트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내려주고 익스트루드 또 익스트루드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말듯이 만들어주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베벨, 지오메트리 베벨을 늘려주면은 원하는 형태의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그대로 가로등에 줄 위치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둥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장식들을 또 추가해서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들 수가 있고
이 커브 형태로 만드는 것도 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끝에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가로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도 커브로,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커브로,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등 모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제 가로등 모델링은 전부 다 웬만한 모양들은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형태부터 커브를 이용한 모델링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응용을 하면은 이러한 형광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형광등은 맨 처음 큐브로 시작해서 첫 번째 등의 한쪽 부분, 그 다음에 등의 연결 부분 다시 늘려서 등의 또 다른 한쪽 부분, 이쪽 면을 전부 잡아주고 늘려주면은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등의 기둥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안 뚫려 있는데 요거는 페이스 모드로 진입을 해서 맨 윗면과 아랫면을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뚫려 있게 되죠. 원래 이 부분이 LED 등 같은 경우에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버텍스 모드로 진입해서 가려져야 되는 면 부분 쪽에 버텍스 4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F를 눌러주면 면이 생겨지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면을 다 메꿔주시면 됩니다. 네, 버텍스를 잡은 다음에 그냥 F만 눌러주시면은 그 면이 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다 갖추게 되었죠. 그럼 이후에는 실제 형광등처럼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해 이 모델링에다가 모디파이어 중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컨트롤 R을 통해서 루프 컷을 통해서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둥근 부분에 컨트롤 R을 통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형광등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에디트 모드를 통해서 폴리곤 에디트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모델링들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가로등이 이제 어떻게 이후에 다른 모델링들과 만들어질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제작 기술들은 이후에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과정들을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을 하나 놓고요. 다음에 여기에 벤치, 나무로 만들어진 듯한 이 벤치 모델링과 어두운 조명, 그리고 이 가로등에 불빛을 추가해서 대략적으로 느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실린더에서 오각형으로 쌓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모양을 좀 자유롭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을 만들어주고 스케일을 줄여줘서 약간의 턱을 만들어줄게요. 가로등은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턱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페이스로 하나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페이스로 하나 잡고 익스트루드에 스케일 찌려줘서 이런 식으로 다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이 면들은 다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뻥 뚫린 가로등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옆에 이제 벤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벤치는 원하는 형태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은 여기 구글에다가 이렇게 벤치를 검색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도 괜찮고요.
저는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게 늘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납작해야 되고요. 나무판 표현해 줘야겠죠. 가로등이 이 정도 크기면은 벤치는 대략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어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간격으로 옆으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배울 이 어레이라는 기능을 써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크기 적당하게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0도로 세워주고 위치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벤치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벤치의 다리 부분은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에디트 모드에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다리가 이런 식의 다리를 만들 거고요. 이거를 패스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를 잡아주고 높여주면은 이렇게 휜 모양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지오메트리 뎁스 값을 키워주겠습니다. 프로파일로 이 파이프 형태에서 이렇게 직각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가 좀 원하는 느낌으로 안 나오죠. 여기서 그대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쭉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적당하게 거쳐주면 되고요. 벤치의 다리 부분은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맞춰주고 그 다음에 벤치의 의자 부분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미러라는 모디파이어를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막아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랑 벤치 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부분인데요. 좀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명이 밝게 빛나야겠죠. 조명은 오각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게 실린더를 만들어 주고 오각형을 여기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대략적으로 형태는 좀 같아야겠죠. 잡아주고 이 정도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깔아줘야겠죠. 바닥에 플레인 깔아주고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좀 한번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선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이 가로등이 밝게 빛나야 되기 때문에 조명은 좀 어둡게 맞춰 주겠습니다. 약간 달빛 정도가 떠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빛을 비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등이 이제 빛이 나야겠죠. 뉴에서 이 부분도 다 이제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미션이라는 값을 추가해주면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값을 5로 맞춰주고 주면은 이렇게 빛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엔진을 EV에서 사이클 엔진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티가 나게 됩니다. 조명을 좀 더 어둡게 해주면 이렇게 빛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명의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양한 색깔들을 채워주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에는 약간의 쇠를 표현할 수 있는 약간의 회색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메탈릭 수치들과 그 다음에 러프니스 이 러프니스를 낮춰주면은 반짝반짝한 이 가로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이미션 값을 이렇게 키워주면은 밝기가 밝게 빛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나무 색깔의 컬러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맞춰주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옆에 가로등 쇠와 동일하게 맞춰줄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번 뷰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고 넣는 방법들, 그다음 마지막에 포트폴리오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미러나 그다음에 어레이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다 뒤에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배우고 진행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